자, 제목은 이제 대표값이고, 거기 오늘 세 개 배울 거야.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개 배울 건데, 자, 일단은 우리 별량이 뭔지 봅시다. 별량. 이 별량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시험을 보면 국어 점수 몇 점, 뭐 60점, 영어 점수 뭐 70점, 수학 점수 90점, 사회 점수 80점, 그 다음에 뭐 과학 점수 80점 이렇게 나눴다 쳐봅시다. 그러면 이 점수들 있지? 이런 거 하나씩 다. 이런 게 이제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이 다 그냥 별량이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별량.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자료가 있을 때 그 나와 있는 숫자들 그런 것들을 다 별량입니다. 이렇게 이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대표값은 뭐냐면 이렇게 자료가 있을 때 이 숫자가 5개 있잖아요, 얘들아. 5개 중에서 이 5개 전체적으로 딱 대표할 수 있는 하나를 뽑으라는 소리야. 하나를. 그거 이제 뽑을 건데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균은 낼 줄 알 거야 아마. 그렇지? 우리 시험 보면 평균 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은 전체 별량을 다 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점수가 있다 치면 싹 더하겠지. 점수를 몇 점 맞았는지 싹 다 더하고 우리 마지막에 나누잖아. 그치? 시험 과목 수로 나눕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점, 70점, 80점이다. 그러면 이거 평균을 구할 때는 3개를 더하고 개수가 3이니까 그치? 3으로 나누겠지. 이렇게 하면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70점 이렇게 해서 딱. 됐죠? 평균을 한 번쯤 다 구해봤을 거야 우리. 근데 이 평균은 단점이 있어요. 단점. 자, 무슨 단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사회 100점, 과학 100점, 영어 빵점이라 쳐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4개 더해보세요. 얼마야? 5개 더하면 얼마야? 400이죠. 과목 수는 몇 개? 5개거든. 그러면 80을 아니 400을 5로 나누면 이게 80이야. 그치? 80. 근데 내가 맞은 점수는 100점하고 빵점밖에 없잖아.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80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다는 소리야. 내가 지금 맞은 것 중에 80점이랑 비슷한 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쵸?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구했던 거 봐봐. 60, 70, 80인데 평균이 70이었잖아. 그치? 나 70점 맞은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숫자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문제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그치? 이거. 다른 4개는 다 몰려 있는데 이 하나가 문제야. 그치? 이 하나. 자, 평균은 거기 이제 없으니까 쓰겠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극단적인 값에 별량이 있으면 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거 특징 다음에 또 물어보겠죠. 자, 이 평균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값이 뭐냐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다는 소리야. 그렇죠? 예를 들어 만약에 뭐 키의 평균을 재는데 뭐 160, 165, 그다음에 뭐 170, 162 이렇게 있다 쳐보자. 근데 이제 우리 반에 300짜리가 하나 있다 쳐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쭉 더해가지고 평균 내면 이상한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 이것 때문에. 300 때문에. 그래서 이 평균은 극단적인 값의 별량이 있으면 대표값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 썼지? 그럼 이제 이 평균의 단점을 보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보완을 해주는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중앙값하고 최빈값 이렇게 두 개인데, 자, 중앙값 이름만 보면 어떻게 구하는지 대충 추측이 돼요, 그렇죠? 중앙 가운데 있는 값이야, 가운데 있는 값. 자,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부터 먼저 동그라미 쳐볼게. 일단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먼저 나열을 하고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기 밑에 예시 박스 한번 봐봐. 여기 보면 63497 되어 있지. 이 63497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니?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되어 있니? 랜덤이야, 랜덤. 그치? 그래서 얘를 다시 순서대로 세팅을 해달라는 소리야. 3, 4, 6, 7, 9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가운데 얼마야? 6이죠, 6. 이게 중앙값이야. 얘는 뭐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죠, 그쵸? 자, 근데 다음 거 봐봐. 이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숫자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2, 4, 5, 8, 9, 10이거든. 짝수잖아. 짝수 개수가.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애매해. 얘가 가운데인지 애매하죠. 그렇죠? 자, 이럴 때 개수가 홀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밑줄 치겠습니다. 아니, 짝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짝수면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냅니다. 평균. 자, 이 5랑 8의 평균 한번 내볼까? 5랑 8 더하면 얼마? 13이죠. 이거 반으로 쪼개면 얼마? 6.5죠. 6.5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이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빵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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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중앙값 얼마니? 중앙값 얼마야 이거? 가운데에 있는 값이 100점이죠. 그렇죠? 100점. 그러면 아까 우리 평균 구했던 80점보다는 100점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대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중앙값이야. 자, 중앙값도 특징 하나만 써보자. 얘들아, 이 자료의 개수가, 별량의 개수가 짝수, 아니 홀수면 그냥 가운데 하나 찝어주잖아. 그렇지? 가운데 하나 찝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 짝수면 방금 어떻게 구했지? 짝수면? 두 개의 평균이야. 근데 그렇게 두 개에서 평균을 냈어? 그랬더니 6.5가 나왔지. 근데 이 6.5는 이 원래 자료에 있던 값이야? 없던 값이야? 없던 값이지. 자,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별량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자료에 없는 값이 중앙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별량의 개수가 홀수면 그럴 일 없지만 짝수일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아까 우리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중앙값은 별량의 개수가 짝수일 때 자료에 없는 값이 중앙값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책에 없는데 이렇게 쓰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볼 때 이런 문제 하나씩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대표값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나올 수 있다고 이런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근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중앙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그냥 랜덤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작은 값부터 먼저 나열하고 시작이야. 알겠지? 나열 순서부터 나열해주고 시작해야 돼.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마지막입니다. 최빈값. 자, 이 최빈값은 뭐냐면 최는 최고, 최저 할 때 그 최고. 그 다음에 빈은 영어에서 여러분들 빈도부사 알죠? always, sometimes, 뭐 seldom 이런 거. 자주 나타난다라는 그 빈도잖아요. 빈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일 많이 나타나는 값이 최빈값이야. 자, 눈만 뜨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제일 많은 건 뭐야? 8이잖아. 그렇지? 최빈값이라는 소리야. 최빈값.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서는 빵 100, 100, 100, 100 이거는 뭘까? 최빈값이 100이겠죠. 100. 그래서 얘도 중앙값 평균의 단점을 상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최빈값은 또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최빈값 봐봐. 이 밑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면 5, 2, 7, 5, 1, 3, 7, 9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 뭐야? 5도 있고 7도 있잖아. 둘 다 두 번씩 나타나죠. 자, 얘는 그럼 최빈값을 뭐라고 불러주면 되냐면 5랑 7 둘 다 불러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밑에 밑줄 치겠습니다.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얘는. 두 개 이상. 우리 평균이 두 개일 수는 없죠. 중앙값이 두 개일 수도 없잖아. 그치? 근데 최빈값은 이 세 개의 대표값 중에 유일하게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이 책에 없어가지고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예시까지 다 써놓으세요. 자, 이 자료가 1, 2, 3, 4, 5, 6, 7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 여기서 최빈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최빈값을 구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7개 숫자는 제일 많이 나타났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다 개수가 몇 개씩으로 똑같죠? 한 개씩으로 다 똑같죠. 자, 그래서 이럴 때 특징이 있어요. 별량의 개수가 지금처럼 모두 같을 때는 뭐라고 해줄 거냐면 이 최빈값 있죠? 최빈값? 이 최빈값은 없다라고 해줄 거예요. 없다. 이 최빈값이 1, 2, 3, 4, 5, 6, 7 다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별량의 개수가 같을 때 모두 같을 때는 최빈값은 없다라고 해줄 거예요. 없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5랑 7만 두 개씩이고 나머지 1, 2, 3, 9는 한 개씩밖에 없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최빈값을 두 개를 불러줬지만 지금은 전부 다 개수가 같기 때문에 최빈값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떨까? 최빈값이 있어 없어 이거? 없는 거죠. 그렇죠? 모두 별량의 개수가 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더기다 플러스 없을 수도 있다 써놓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 대표값의 특징을 이해를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빈값은 하나의 특징이 더 있는데, 자, 거기 밑에 참고 두 번째 볼게요. 자료가 수치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밑줄 칠게. 수치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반에서 너희는 에스파 멤버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해? 라고 이제 물어봤어. 그랬을 때 나는 카리나, 나도 카리나, 나도 카리나, 나는 닝닝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윈터, 나는 윈터, 나는 지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지? 카리나죠.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최빈 값을 뭐라 할 수 있냐면 카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최빈 값을. 근데 이거 평균 낼 수 있어? 평균 못 내죠. 그 다음에 중앙값 낼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나열을 해? 그치? 나열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는 나올 수 없는 것들,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최빈값은 구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최빈값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평균의 특징부터 갑니다. 평균은 단점이죠. 특징이라기보다는 단점.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의 특징은 뭐였죠? 별량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 자료에 없는 값이 중앙값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왜? 이 별량의 개수 짝수면 우리가 평균을 구하니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최빈값은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숫자가 아닌 경우에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특징까지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개념 물어볼 때 각각 중앙값, 최빈값, 그 다음에 평균의 특징 이거 지금 쓴 거 있지 필기한 거 그거 한 줄씩 다 쓰도록 물어볼 거니까 잘 숙지해 오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있는 4번 요거 OX 문제 요거 한번 봅시다.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나올 수 있어요. 자, 거기 보면 201쪽이야. 바로 옆에 있어요. 안 넘겨도 돼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모두 대표값인 거 맞죠? 그렇죠? 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맞나 봐봐.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의 별량 중에만 존재한다. 틀렸죠? 언제? 짝수일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아까처럼 5랑 8을 평균 내면 6.5가 나오기 때문에 별량이 없는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최빈값은 항상 한 개만이 아니죠. 그렇죠?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OX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걸러내려면 특징 잘 알고 있어야겠지.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꼭 잘 숙지해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 이제 평균부터 하나씩 구해볼게요. 자, 평균. 지금 여기 그 진우가 노래 감상한 곡수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날짜가 며칠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지, 그치? 그러면 이거 싹 더해서 7로 나누면 그냥 평균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확인 1번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얘네 다 더해서 5로 나눴을 때가 평균이 45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x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다 구했나요? 자, 이렇게 해서 x 구해보면 얼마 나오죠? 39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는 39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앙값 가보겠습니다. 자, 하늘이 대반 12명의 음악 실기 평가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거고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이 중앙값을 구할 때는 먼저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겠죠. 지금 순서대로 나열이 안 돼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지워가면서 꼼꼼하게 쓰세요. 15, 그 다음에 17, 그리고 18, 그 다음에 큰 게 28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32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0, 43, 45, 49, 그 다음에 남은 게 52, 2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은 12명, 즉 짝수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게 이렇게 둘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둘. 그러면 우리 이 두 개는 어떻게 하자 했지? 우리 중앙값 구할 때. 더하고 반으로 나눠주는 평균 구하자 했죠. 그렇죠? 그러면 36인데 지금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36이라는 별량은 이 자료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은 개수가 짝수일 때, 별량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자료에 없는 값이 나올 수 있다는 특징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민준이와 아인이 요거 볼링핀 요것도 한번 중앙값 각각 구해 봅시다.
저거 누구냐? 그 민준이는 중앙값이 5.5죠, 그렇죠? 5.5. 아인이는 8.5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답은 14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최빈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30명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해서 나타냈다 합니다. 그러면 얘가 6이고 7이니까 13이고 얘도 더하면 13이죠, 그렇죠? 그러면 합치면 26이니 바나나는 4명이겠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과일의 최빈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좋아하는 과일이 뭐죠, 지금? 귤이죠. 귤, 그치. 그럼 최빈값은 8이라 써야 돼요? 아니면 귤이라 써야 돼요? 얘네가 8을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귤을 많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좋아하는 과일의 최빈값은 귤 이렇게 쓰면 되고 최빈값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숫자가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3번 보시고 최빈값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몇 월? 6월, 8월. 8월이죠. 아, 8월에 너무 돼 있어. 8월. 네.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6개월 동안 이제 여섯 여섯 달이죠. 6달 동안 매출액을 조사한 건데 평균 중앙값 중에서 적절한 거를 찾고 그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별량을 한번 쭉 보면 240, 250, 225, 285, 그 다음에 갑자기 990 하나, 그리고 230. 자, 이런 별량의 구조면 문제가 있다 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무 극단적인 값, 이런 값이 있다 보니까 평균을 구했을 때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얘는 평균보다 뭐가 더 낫겠어? 중앙값이 좀 낫겠죠, 그렇죠? 그럼 중앙값 한번 구해볼게. 230, 240, 250, 225가 있구나. 285, 990 이렇게 하면 되고 6개니까 가운데 2개 평균 내야겠지. 얘네 둘이 평균 내시면 중앙값은 24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45 됐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제일 적절한 걸 찾으래. 근데 이게 뭐냐면 신발 사이즈거든. 신발 사이즈. 여러분,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 평균을 구했다 쳐보자. 앞에 보세요. 평균 구하면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 몇 점 몇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봐봐. 240을 신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247.5야. 그럼 247.5짜리 신발을 준비해봤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는 247.5란 사이즈도 없고. 그럼 평균은 탈락. 중앙값 볼까? 중앙값은 어디쯤이냐? 245야 이거 구해보시면. 근데 이거는 몇 명 안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얘도 탈락. 될 수 있는 건 뭐가 제일 좋을까? 최빈값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최빈값은 240mm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 합니다. 이때 중앙값이 223이면 x를 구하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차피 8개니까 그리고 이미 크기 순이죠. 이미 크기 순이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중앙값이야. 맞지? 그러면 얘랑 더해서 반 나눈 게 223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225가 돼야겠지. 그래야 더해서 반 나누면 223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주면 편해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2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밑에 확인 5번 봐봐. 얘는 크기순이 아니에요. 그렇죠? 크기순이 아니야. x가 얼마인지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x 이쪽에 놓고 이렇게 한번 놔봐봐. 이렇게. 야, 이러면 중앙값이 얼마야? x가 여기 있다 치면 얘네 둘이 평균이니까 10이지. 근데 중앙값 11이라며. 맞아, 틀려?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 x랑 8을 순서로 좀 바꿔볼게. 이쪽으로 한번 밀어볼게. 이렇게. 이러면 얘네 둘이 평균이 중앙값이지. 그치? 근데 사실 x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 와도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한번 구해볼까? 둘이 평균이 11이 되려면 이거 x 얼마 오면 될까요? 10이면 되겠지, 그치? 10. 그리고 순서 맞는지 봐봐. 8, 10, 12, 15 이러면 순서대로 된 거 맞지, 그치? 혹시 다른 게 더 되는지 볼게. 자, 8, 12, x 15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러면 얘네 둘이 평균이 11인데 그치? 그럼 얘가 이제 10이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러면 순서가 안 맞죠, 그렇죠? 그리고 x가 저 뒤에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 그러면 얘는 x는 1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봅시다. 자료의 채빈값이 6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자료들 한번 봐봐. 2, 3, 4, 5, 6, 8이 다 몇 개씩 있어? 2, 3, 4, 한 개씩. 한 개씩밖에 없어. 그럼 지금 만약에 A가 없다면 얘는 채빈값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치? 채빈값은 없다라고 해줘야 돼. 개수가 같으니까. 근데 채빈값이 6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A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A에는 6이 들어가야겠죠, 그쵸? 자, 이 상태로 중앙값 구해볼게. 2, 3, 4, 5, 6, 6, 8. 중앙값 얼마? 5죠, 5.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6번 풀어보세요. 요거 하나 밑줄 쳐볼까? 자료의 채빈 값이 13분입니다. 요거 밑줄. 그러면 현재 지금 구조상 7도 두 개가 있고 13도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A가 없으면 지금 채빈 값은 두 개야, 두 개. 7하고 13. 근데 여기서는 채빈 값이 13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럼 13만 채빈 값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요 A에는 13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내시면 최종 평균은 이제 10 나올 겁니다. 10. 그래서 13하고 10을 더하면 답은 23 이렇게 나오겠죠. 23. 자,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별로 문제 푼게 없으니까 옆에 네 문제만 빨리 풀고 쉬겠습니다. 1, 2, 3, 4번 요거 있지? 요거 쫙 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1번부터 자, 19명입니다. 19명의 휴대전화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했습니다. 최빈값은 제일 통화 이제 많이 하는 시간이 7명이 있는 저기죠, 저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통화 시간에 대한 거잖아, 시간. 통화 시간에 대한 자료니까 채빈값을 70이라 해야겠어, 7이라 해야겠어. 70. 통화 시간에 대한 거니까 70이라 해야겠죠, 70. 그쵸? 그럼 채빈값은 70이야. 중앙값 볼게, 중앙값. 자, 이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냐? 10명짜리, 아니 10분짜리 한 명이죠, 그쵸? 10. 그 다음에 30분짜리 몇 명이야? 30분짜리 몇 명? 4명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50분짜리 몇 명이야? 5명. 이렇게 나열을 해야 돼, 이렇게. 나열하고 70분짜리 몇 명? 7명이죠, 이렇게. 7명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0분짜리가 2명 있겠지, 그치? 근데 지금은 별량의 개수가 그 홀수이기 때문에 딱 하나로 나올 거야. 얘가 딱 가운데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50이에요, 50. 그리고 이 평균은 이걸 싹 더해가지고 이제 19로 나눠야 돼. 근데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봤으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보면 얘가 뭐 55점 얼마 나옵니다, 얘가. 그러면 얘는 중앙값이 제일 작고 평균이 그 다음 채빈값. 답은 3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평균은 6시간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평균 6시간 맞습니다. 중앙값은 4.5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에요. 4시간. 이거 틀렸어요. 최빈값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수민이네 모둠에 한 명의 학생이 취한 휴식 시간이 7시간, 한 명을 추가했을 때 중앙값은 여전히 4시간입니다. 중앙값은 바뀌지 않고요. 5번 평균과 중앙값 중에 적절한 것은 평균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20이라는 극단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평균이 적절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하고 5번입니다. 그럼 이 인간은 20이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을 쉰다는 소린가? 주말 휴식 휴일이잖아. 이틀 아니에요? 휴일이면 하루 아니야? 주말이면 이틀이지만 휴일이면 하루잖아. 20시간을 쉰다는 거면 4시간 자고. 먹고 사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네? 야, 3번 볼게요. 평균이 4회일 때 C의 턱걸이 횟수. 이거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눴을 때가 이제 5로 나눠야죠. 5로 나눴을 때가 4가 나온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20이 돼야 되니까 7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 5일 때 A 값이 될 수 없는 거 이거 하나씩 넣어보면 돼. 하나씩 넣어가지고 안 되는 게 이제 요거 4면 중앙값이 5가 될 겁니다. 4면. 하나씩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고요. 10분 쉬었다 와서 앞에 거 이제 원 쪽 그쪽 하겠습니다. 자, 156쪽에 4번 요거부터 먼저 맞춰볼게. 다음 중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우리 이제 회전축이라는 게 뭐였었냐면 이렇게 원기둥이 있으면 이게 이제 회전축이었죠. 돌리는 회전축. 그리고 이제 얘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는 거는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이렇게 자를 때 생기는 모양과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회전축을 포함한다는 건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각각
수직 이렇게 가로로 잘랐을 때, 그 다음에 세로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같은 회전체를 찾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을 때 모양부터 볼게요. 자, 원기둥 자르면 뭐 나와요? 당연히 원 나오겠죠. 원뿔도 원, 원뿔대도 원, 구도 원, 그 다음에 반구도 원이 나올 거예요. 사이즈는 좀씩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잘라볼게. 자, 세로로 자르면 원기둥은 직사각형,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원뿔대는 사다리꼴, 반구는 반원이 나오는데 이 구만 이렇게 잘라도 똑같이 원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158쪽에 3번. 칠면체인 각기둥이랍니다. 그러면 칠면체라고 하면 면이 7개네, 그치? 면이 7개. 면이 7개인 각기둥은 오각기둥이 있겠죠? 위아래 하나씩, 그 다음에 양옆에가 나머지 옆면이니까. 오각기둥의 모서리 몇 개죠? 15개입니다. 15개. 자, 그 다음에 팔면체인 각뿔이래. 팔면체인 각뿔이니까 밑면 하나에 나머지가 다 옆면이겠죠? 얘는 칠각뿔입니다. 칠각뿔. 칠각뿔의 꼭지점은 8개니까 둘이 빼시면 답은 7 나오죠. 7.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옆에 8번 갑니다. 설명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다면체는 기역, 니은, 이응이다. 자, 직육면체 다면체 맞죠, 이거? 그 다음에 다뤘어. 정사면체도 어떻게 보면 얘도 뭐 다면체죠, 이것도. 회전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구는 뭐야? 구는 뭐죠? 구는 이건 회전체죠. 돌린 거니까. 원기둥도 회전체. 사각뿔은 다면체. 원뿔대 회전체. 원뿔도 회전체. 정팔면체는 다면체겠죠. 다면체. 그러면 다면체인 거는 기역, 니은, 미음도 있고 이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음이 빠졌습니다. 미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다면체는 니은하고 이응이다. 이 중에서 정 붙은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 이응 중에서. 그럼 정 붙은 거는 니은하고 이응 요거 2개 맞죠? 그렇죠? 2번 맞습니다. 3번 회전체는 리을, 비읍, 시옷이다. 이 리을, 비읍, 시옷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디귿도 있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면이 모두 정삼각형인 거는 니은하고 이응이다. 여러분 그 정사면체랑 이제 정팔면체 보시면 얘네 둘 다 정삼각형인 거 맞죠? 그쵸? 면이. 그지? 그리고 또 정삼각형인 거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있었지? 정 20면체가 있었죠. 정 20면체까지.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가 정삼각형이었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었고 정 12면체는 오각형, 정오각형이었죠. 맞습니다. 4번 서로 평행한 면이 있는 것은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이응이다. 자, 기역 직육면체니까 위아래 당연히 평행한 거 맞겠죠. 그렇죠? 기역은 맞고 니은 정사면체는 평행한 게 일단 없네.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틀렸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하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11번 다음 중 회전체와 회전체를 포함하는 축으로 포함하는 평면 그 다음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이 바르게 짝지어진 겁니다. 자,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른 거였고요. 수직은 이렇게 자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바르게 짝지어진 거. 9부터 볼까요? 9는 타원이 안 나오죠. 다 원이죠. 그렇죠? 틀렸어요. 2번 원뿔. 원뿔을 이래 썰으면 이등변 삼각형 맞고 그 다음에 원뿔을 이렇게 가로로 썰으면 원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2번이 맞겠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162쪽 하고 163쪽 중에서 2번, 4번, 5번, 6번 요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 4, 5,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2번 요거. 자, 얘를 돌렸어. 이걸 돌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위에 원뿔 하나, 밑에도 원뿔 하나가 나오겠지. 그러면 잘랐을 때 제일 큰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노란색. 그죠? 이 노란색. 자, 이 노란색 구하는 거 저번에 알려줬어요, 한번. 어떻게 했냐면 왼쪽 걸로 먼저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왼쪽 거 삼각형 넓이 얼마니, 이거? 6. 3, 4, 12에 절반 나누면 6이지, 그치? 근데 이렇게도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5랑 여기다 x라 표시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그림에다 표시 똑같이 해보세요. 5랑 x를 곱해서 반을 나눠도 6이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2를 곱하면 10이고 이 x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5분의 12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도 한번 동일하게 해볼까요? 자, 지금도 동일하게 해보면 여길 거 아니야? 이 주황색. 그쵸? 그러면 일단 이 넓이가 얼마냐? 10이랑 5를 곱하고 반 나누니까 30이야. 30. 그치? 30.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구하고 13이랑 이 가운데 x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죠? 그러면 얘 곱하면 60이고요. 이 x는 얼마냐면 13분의 60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3분의 60. 요건 우리 저기에 있었죠? 그 어디냐? 연산에 있었죠, 이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4번 봅시다. 자, 4번 보시면 정 20면체에 가운데를 이어서 만들었대. 자, 이거 어딨냐면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외우라 했어요. 어딨냐면 그 저쪽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정다면체 쪽에 148쪽에 148쪽에 이거 외우라 했었어. 정사면체는 그냥 그대로 정사면체. 6하고 8은 서로 바뀌고 12랑 20도 서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입체 도형은 뭐냐면 정 20면체 가운데를 이었으니까 정 몇 면체겠어? 정 12면체야. 정 12면체. 아이고. 정 12면체. 이 정 12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면은 당연히 12개겠죠. 12면체니까. 꼭지점은 몇 개냐면 꼭지점은 20개죠. 20개. 그 다음에 모서리는 30개. 그래서 더하고 빼면 되니까 답은 22 이렇게 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얘를 돌리면 뭐가 나올 거냐면 원뿔 안에 원뿔 모양이 파인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접시 모양이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접시. 볼이라나 샐러드 볼 같은 거. 그런 모양이 나올 텐데 회전축을 포함하는 면으로 잘랐대. 그러면 이렇게 잘랐다는 소리죠. 세로로 이렇게. 그러면 그 단면의 넓이인데 여러분 회전체를 포함하는 걸로 자르면 요거 옆에다 복붙한 거 똑같은 거 하나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 똑같은 거. 그러면 자른 면이 이만큼 이 V자만큼이 넓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것만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요거?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요거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요 삼각형 넓이 얼마? 밑변이 2고 높이가 5잖아.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얘는 5고 이쪽도 5겠죠. 똑같으니까. 답은 10제곱센티미터.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됐어요? 마지막 6번 갑니다. 자, 6번은 이거 옆면 둘레 구하라는 거잖아. 옆면은 이제 원뿔 때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옆면이. 그죠?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긴 6cm야. 그지? 얘가 6cm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뭐랑 똑같아 이거는? 이 주황색은? 위에 작은 원의 둘레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작은 원의 둘레니까 얘가 몇 파이냐면 6파이야. 밑에는 10파이고. 그래서 최종 답은 이거를 싹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16파이에다가 6이 두 개가 있겠죠. 12를 더하고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럼 숙제 알려줄게요.